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BNP 몇 번 던졌는가, 몇 번 시행했는가, 그 각 시행의 확률,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번을 시행했는가, n번 시행하는데 그 각각의 각 시행마다 독립적으로 나올 확률이 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확률에서 6강에서 이야기했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n번 중에 r번이 나온다고 하면, n번 시행했는데 나온 게 r번이라고 하면은 나올 확률이 r번이고 안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했죠? n-r번이라고 했죠. 이것을 px가 r이라고 이야기했던 확률입니다.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x를 확률 변수로 놓고 그것과 관련된 확률 분포입니다.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것은 확률에 대한 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 저것을 다 정리해 놓은 식, x의 확률을 곱해 놓은 저 식을 한 방에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라고 하는 게 1부터 n까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x라고 하는 것을 곱할 거고 nc x번 나온다고 했고요. x번 나오고 안 나올 확률이 n-x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식이 있지만 그것을 한 방에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 곱하기 p라고 시행에다가 확률만 곱하면 된다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x 평균의 제곱에 확률을 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1부터 n까지 x 평균 np를 제곱한 거에 ncx의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이거를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한 방에 n 곱하기 p 곱하기 1-p라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식입니다. 오히려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구해야 되지만 평균을 np라고, 분산을 np 1-p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왜 저렇게 되느냐에 대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값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 계산식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흡사한데요. 그 중에 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결과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할 수 있어서 그 중간의 과정들은 생략했습니다. 이항분포가 있다. 그럼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바로 구해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이산 확률 분포 이후에 아까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한 것이 무엇이 있었죠?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Z라고 기호로는 쓰고 X 대신 Z라고 쓰고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X-M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확률 각각의 일어나는 1부터 4까지 변수의 값들 중에 수치 중에 2, 3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다루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다른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큰 도구가 표준화라고 하는 저 Z값이고요. 꼭 기억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오셔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